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류심사론 7주차 강의일입니다. 빠르죠? 벌써 7주가 됐으면 다음 주에는 수업 계획서에 의하면 중간고사가 있는 주네요.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날은 14일 목요일이고 제가 지금 강의를 올리는 날은 화요일 12일이에요. 오늘까지는 7월 초 날씨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따뜻함을 넘어서 기온이 아주 높죠.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그리고 화재도 많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날은 아마도 4월 중순에 그 기온을 다시 찾는다고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할게요. 김범준, 김보경, 김연두 다 잘 지내죠? 김주민, 노소영, 도소연, 라두흠, 박예림, 박은경, 송경주, 용주, 손혜인이 다 잘 있죠? 송계영, 송민서, 송지희, 신지우, 안지영도 잘 있고요. 안희정, 양은서, 엄지혜. 그래요. 모두 이 봄 잘 지내고 있나요? 다른 학생들은 이 다음 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볼까요?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것만 같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변화되는 교정 소식 같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단계적 처우 제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 나머지 2시간은 분류 심사에 관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목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죠. 분류 심사란 무엇인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전에 오늘은 이제 교정 뉴스 앤드 담론 몇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교정기관 이송 전단팀을 시범 운영 실시하겠다 이랬어요. 늘 제가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현직에 있을 때. 단계적 처우 제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게 정착되고 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게 어떤 게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냐면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분류 심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될지, 얼만큼의 위험성 때문에 수용 관리의 정도, 소위 개호의 정도를 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수용 관리와 처우의 적정한 시설로의 이송이 제때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늘 어떤 이송 전담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송 신청을 하고 본부에서 이송 지시가 내려오면 그 이송 지시에 따라서 지방청은 또 이송소를 정하고 해당 소는 나름대로 이송 계획을 짜서 또 각서로 보내야 되는, 물론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이송을 전담하는 어느 팀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면 처우에 빈틈이 없겠죠. 더구나 최근에는 또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코로나 시국에는 그 이송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는 교정기관장들 모임인 교정정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매달 가장 중요한 어떤 교정 이슈들, 문제들, 정책들을 알려주는 그런 잡지입니다. 교정기관 이송 전담팀을 시범 운영 실시하겠다. 우선 실시 기간은 한 달간 해보는 것 같아요. 4월 초부터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시범 실시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각 청별로 이송 전담팀이 있어줘야 청 내에서의 단계적 처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제대로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방청별 이송 직원을 9명을 선발 운영하겠대요. 이송을 전담하는 팀이죠. 노하우도 쌓일 거고 제때제때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거기에는 여자 교도관 1명을, 여성 교도관 1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차량과 운전원은 소속 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요. 이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전국 1일 기준 인력 및 연간 이송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다음에 시범 기간이 끝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또는 거기에 기반해서 5월 9일부터는 지방 교정청별 이송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야 교정인이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발전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좀 참고로 알 것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이건 뭐냐면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자가 들어왔을 때 남겨진 어떤 자녀, 미성년 자녀들 또는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봉사를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소녀는 누구일까? 소녀 가장들은 가장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부모가 장기수, 무기수로 들어와 있는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녀들을 좀 도와보자라고 했던 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서 아마 교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로 한 것 같아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는 2022년 지방장애인 기능 경기대에 계획 시달 및 참가자 파악이 있었는데요. 이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대회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 3일간인데 작년에 2021년도 지방장애인 기능대에서 군산교도소는 10명이 참가해서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를 획득했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었어요. 교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두 번째는 교정본부 주요 현안 제가 이렇게 적어뒀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제 시작되면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까지 참석해서 그 어떤 새로운 현안들,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교정본부에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진 못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진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 둔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이제 전문위원들하고 기회가 되면은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몇 가지만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현안 및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게 현재 교정에서는 사부제 근무를 하는데 인력이 좀 충분치 않아서 환경이 악화되고 효율적 범죄자 관리가 좀 곤란하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우리 교정 분류 처우 제도가 또는 분류 심사라고 하는 부분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할 때 현황을 한번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잠시 보면 인원이 애국에 비해서 국가별 직원 1인당 수용자 비율을 보면 미국이 1대 4.5,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4.5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일본이 1대 2.4, 영국이 1대 2.3, 캐나다 1대 2.1, 프랑스 1대 1.7, 독일 1대 1.6, 이탈리아 1대 1.3. 선진국일수록 1대 2 정도면은 수용 관리와 처우에 유기적으로 또 자리낼 수 있는데 직원이 관리하는 숫자가 많다 이러면 처우보다는 관리에 급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용자 비율이 1인당 수용자 비율이 미국보다는 좀 적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북유럽 쪽은 굉장히 1대 1 정도도 돼요.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교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수용자 수가 그 비율이 작지만 다른 나라들도 거의 1대 2, 이 정도 수준이죠. 1대 1.5. 근데 우리가 1대 3.3. 그래서 현재 있는 사부제 운영 체계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 직원들 표현으로는 반쪽짜리 사부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 조직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법무부 내에 내부 기관으로 교정본부가 좀 속해 있어서 외청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거겠죠. 독립된 교정청, 현재는 교정본부로 운영되는 걸 경찰청, 소방방재청 뭐 이런 또는 재난안전청 이런 식으로 청으로 독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정청 관할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기관이 많아서 문제되는 게 대구 쪽인데 대구 지방청인데 굉장히 많아요. 저 진주부터 해서 올라오면은 진주 지금 마산 창원 쪽에 창원 부산에는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뭐 대구 안동 청송 교도소 교정 시설의 숫자도 많고 인원도 많아요. 인력 관리도. 그래서 뭐 부산 소재의 부산 지방 교정청 하나를 신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법무부의 애청 형태의 교정청과 중간 감독 강화 기능을 위한 중간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부산 지방교정청이 신설되는 게 현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교정 직원들에 대한
처우까지도 좋아지겠죠. 근무 환경도 나아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교정본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신설하고 싶다. 보통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게 교도소를 관리하기 위한 일들이 있고요, 수용자가.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어떤 직업훈련이나 구해공장 같은데, 또는 외부통금 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좀 분리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현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정이 전 세계 교정을 선도한다고 할 만큼 인권 보장이나 또 처우 프로그램들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은 보다 더 선진국형 교정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어제죠. 어제 여러분들이 며칠 전이 되겠네요. 강의 들을 때는 전국 지검장, 지방검찰청장들 지검장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번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에 대한 반대를, 그런 입장을 표현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향신면 1면이에요. 권력 투쟁 도구된 검수완박 갈등.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이 다 박탈되면 존재 가치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런 정치적 논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 검찰 개혁의 근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권력 투쟁의 도구처럼 비춰지고 있죠.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을 위한, 어느 쪽이 더 사회 안전, 국민들의 인권 보장 쪽에 더 좋은 것인지, 그게 답이지 않겠어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시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급별처우, 등급별 처우 제도에 있어서의 어떻게 수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우급별, 처우 등급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까 해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물품을 지급할 때 어떤 차등을 두는 것, 그죠? 단계적 처우 제도니까 단계마다 어떤 물품도 차등을 둘까?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해요. 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급한다는 거예요. 사실 정부가 관에서. 그게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변 구입, 자기의 자비 구입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차등 처우 같은 게 있죠. 등급에 따른 옷의 색깔들, 이런 부분들도 구별 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급에 차등을 둘 수 없겠지만, 이를테면 식량이나 음료,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품, 제반 물품들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옷이나 이제 신발 하나까지도, 네이까지도, 이불까지도. 그렇지만 차등 지급을 단계적 처우에서 차등 지급은,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 처우급에 따라 물품의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관급 원칙이고 차등을 두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원칙대로 안 되는데 차등 지급 이건 차별이나 계급에 대한 게 아니니까요. 이를테면은 S1급의 어떤 복장들 다른 어떤 지급되는 물품들에 있어서 단계적 처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정도의 차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의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것도 개방 수용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의류의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품의 비치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자치 생활의 부분들이 좀 설명을 해볼까요? 수용자의 자치 생활은 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개방처우급과 완화처우급 수용자에게는 허가하에 자치 생활을 좀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접견 횟수도 달라요.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그 접견 횟수는 개방처우급의 교도소는 S1급 교도소는 1일 1회 가능한. 그런데 완화처우급에서는 매월 6번. 그리고 일반 경비처우급에서는 매월 5번. 그다음에 중경비 시설에서는 중부금 시설, 중경비 시설에서는 매월 4회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소위에서 처우상 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어떤 가족 접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음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또는 가족 만남의 집 1박 2일로 우리가 보통 지내주죠. 가족 만남의 집. 그래서 가족이 와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허용될 때는 접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처우들, 개방처우 이럴 때는 이제 개별처우급에 오픈 트리트먼트에서 5급을 준다 그랬죠.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회적 처우에는 사회 견학, 사회 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외부에 참석하는 거, 연극, 영화, 그 밖에 문화공연 관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경비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운영될 수 있겠죠. 개방처우급과 완화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는 허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차등 처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은 관련 형집행법을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형집행법을 쭉 법적인 어떤 근거들 그걸 살펴볼 때 하나씩 더 이 내용들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 좀 쉬었다 할까요?